이번에는 어,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꿈나무 놀이터 부모이신 장효연 선생님께서 토론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집에서 부모요 나오게 된 꿈나무 놀이터 어린이집 부모 장효연입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 상태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요. 중간에 혹시 소리가 안 들리거나 하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4살과 7살 아이를 공동육아로 키우면서 협동조합 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련하여 다른 그냥 일단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기만 한 부모보다는 조금 더 관여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조금 감안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육아 부모가 바라는 유보통합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재난의 시대에 불확실함을 지니는 양육자에게 유보통합 논의의 담론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생겨날까 하는 막연한 불안의 요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공동육아를 해온 것은 약 4년 정도이지만 30년을 넘게 계속되어 온 유보통합 논의를 이끌어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기관에 보내며 이것에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식견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발제문에서 다루어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앞으로 교육 주체로서 서는 부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출발부터 오늘날까지 당연하게 이루어져 온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살아온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이 보육정책에서 서비스 이용자나 수혜자가 아닌 교육 주체로서의 부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는 것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부모가 어떠한 주체성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가의 사례와 그러한 부모는 어떤 점들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적인 기관에서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의 관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대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배제되지는 않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공동육아가 무척 대안적인 영유아 기관이지만 이 대안이 지금은 일반적인 보육 정책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육아는 20여 년 전에 보육 정책의 관료화, 기관의 영리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부모와 교사 당사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주체로 보는 공동육아의 교육과는 2019년에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발에 있어서 연구 발표되며 양 부처가 통합의 중심 철학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했습니다. 공동육아는 영역, 연령, 성별, 장애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4세에서 7세 혹은 3세에서 7세 모든 아이들이 각 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유희실이나 나들이터를 함께 사용하며 하루를 사는데요. 이러한 모든 시기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은 유보통합에서 앞으로 영유아 시기를 연속적이며 일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이나 모아 어린이집에서처럼 공동육아의 부모 참여나 지역 협동 방식을 국공립과 민간기관에서 나침반으로 삼고 참고하기도 했고요. 공동육아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국공립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모델이 개발되고 서울시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공동육아를 통해 위탁 운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안적인 교육운동으로 시작되었던 공동육아의 가치관은 보편적 돌봄의 모습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유아기관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기초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니 저희가 0.3%더라고요. 예, 알고는 있지만 볼 때마다 좀 놀라게 되는 숫자예요. 0.3%밖에 되지 않는 목소리를 초대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를 찾아온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때에 저희 양육자들의 목소리는 0.3%의 유별남보다는 보편적인 부모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육아를 선택한 부모들의 이유로는 아이들을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놀게 하고 싶어서, 아이들마다 다른 발달 속도를 고려하며 충분히 기다려주면 좋겠어서, 자연과 함께 나들이를 다니고 교사대 아동수가 적은 것이 좋아서, 대부분 내 아이의 기관 양육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나아지게 하기를 원하는 이유들입니다. 밖에 이루어진 것과 달리 부모가 참여하여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공동체 경험을 쌓고 싶어서라는 기대는 사실 의외로 드문 편입니다. 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가장 큰 난점으로 꼽히고 보통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러한 그 양육자와 교사, 양육자 대 양육자 간의 경계를 머물고 일손을 보태고 서로 돌보는 이유는 그 중심축에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육아의 부모가 특별히 더 시간이 많거나 맞벌이가 적거나 매우 유난해서는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교사와 함께 더 잘 지내고 싶고 이런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에서 이러한 기회를 찾아낸 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는 이러한 지점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유아는 충분한 자유놀이 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는 교육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성장의 주체라고 공동육아에서는 바라봅니다. 국가가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 수혜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이전에 영유아가 교육의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영유아기 자유놀이를 통한 주체성의 획득은 여러 맥락 안에서 수차례 인정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유놀이는 놀이식의 학습이나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놀이가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시간을 보내는 자유놀이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입장에서 유보통합의 초등으로의 연계, 만 5세 의무교육과 같은 키워드는 저에게는 조금 무서운 말들로 들립니다. 당장 초등 1학년부터 지지 않게 하기 위한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입시 경쟁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닌지, 초등 기초학력 격차의 이유로 만 5세부터 쓰기와 셈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우려가 드는 한편으로는 또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라는 불안함을 가진 양육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점들을 조기 교육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시절부터의 기초학습 부진이 초등 고학년 이후의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발달의 결정적 시기 가설은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오해석되어서 조기교육의 열풍을 일게 하였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결정적 시기는 사회 정서 발달에 민감기가 있을 뿐 기초 학습 능력의 결정적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초 학습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의 놀이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은 작은 이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작은 이득에 비해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평등한 교육 수혜를 이유로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놀이를 할지 선택하고 친구들과 뛰고 웃고 눈 마주치며 자아의 중심을 형성해야 할 결정적 시기가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 공동육아에서 아이들이 직접 말한 것을 모아서 만든 어린이 행복선언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것을 실제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도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아이들이 직접 써서 만든 것들과 거기에 이제 그림을 조금 어른들이 도와주어서 아이가 다 그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전시를 했던 아동권을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주장하는 모습들입니다. 영유아는 마냥 어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본인들이 살아야 하는 환경에 대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로서 참여하다는 말에는 지금 이 장애의 제목이 왼쪽 위에 있는 것인데요.
각기 다른 발달의 속도를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제각기 다른 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밥을 늦게 먹더라도, 느리게 걷더라도, 말이 늦더라도 기다려줍니다. 발달에 있어서의 능동적 주체인 아이들은 개인별로 특성을 가지고 한 아이 안에서 일어나는 발달도 발달 영역별로 속도가 고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바라보기에는 마냥 빠르게 자라고 있는 아이처럼 보이는 말 잘하는 아이, 덩치가 큰 아이도 공감, 정서 능력이나 자기 주체적 표현 능력 같은 것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느린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어나 정서 조절 능력이 조금 느린 경우에도 대근육 발달이 빠르거나 자기 표현은 오히려 더 강한 아이들마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느리거나 빠르거나 하는 걱정이 필요한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신 교사분들께서도 어쩌면 부모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텐데도 연령별의 구획이 지어진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고 따라야 하는 교육 과정이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속도를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태어나면서부터도 아이들이 몇 킬로인지 머리둘레가 몇 센치인지로 줄을 세우는 그래프를 받아보는 것이 익숙한 부모들의 입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느리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내 아이를 느린 것이 아닐까라고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 속에서 아이들은 초등 연령에 도달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봐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장을 바라보고 기다려줄 수 있는 느긋한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개별의 발달이 개성으로 존중받을 때 각기 다른 개성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며 다양성에 대한 감각을 지닌 채 자라나는 아이들은 나를 주장하면서도 남의 다름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 공동육아에서 부모 참여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방모임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 초상권 보호를 위해 제 얼굴만 나와 있습니다. 부모와 각 방의 부모와 교사가 월에 한 번씩 모여서 방의 운영, 놀이와 교육의 내용, 급식간식의 운영 상태, 아이들의 놀이 그리고 아이들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서로 같이 의논하고 기획하고 적용합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사진은 교육을 받는 내용인데요. 부모와 교사가 한자리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아주 다양한 강의를 듣습니다. 심지어 재테크 강의도 들어요, 가끔은. 이렇게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서로가 같이 성장하고 수준을 맞추어 나가고 그리고 서로가 가진 생각을 토론하여 공유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가집니다. 마지막 사진은 단오제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 어린이집이 모여 있어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속하여 있는 그룹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큰 지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게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가 중심이 되어 행사를 기획하고 교사는 초대받아 쉼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모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교사와 부모의 사이, 부와 모의 사이, 부모와 부모의 사이에 일상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 아이들의 삶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불안이 함께 덜어집니다. 간단한 예로 제가 바로 지난달에 4세 둘째 아이의 방모임에서 교사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아이들이 혹시 지금 놀잇감이 부족하진 않은지, 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놀잇감은 어떤 것인지, 아이들이 기관에서는 주로 어떤 놀이를 펼쳐나가며 가정에서 아이들의 놀이활동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주제는 모두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아간 질문들이었습니다. 물론 교사도 이 답변을 주시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집에서는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놀잇감을 좋아하는지, 아이들끼리 기관 밖에서 따로 모여서 노는 일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이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가정에서의 생활과 기관에서의 생활이 연결되면서
물론 모두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매우 만나기 어렵지만 이렇게 만난 자리를 소중하게 활용하여 아이들의 생활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다 보면 교사에게 때로는 배우고 때로는 함께 공부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몸소 느끼며 신뢰가 깊어지게 됩니다. 공동육아의 부모 참여는 부와 모 간의 혹은 보호자와 양육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의 형평성도 자연스럽게 발전시킵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라서 지난달 7세의 방모임에는 저희 남편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방모임에 가면 다른 사람이 아이 둘을 모두 돌보며 기다립니다. 기관의 일을 같이 상의하고 교사와 주고받는 교육 일지도 번갈아 적고 아이 준비물 알림도 함께 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기관 생활에 대해서 참여하는 남편의 참여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언제나 엄마와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빠와 소통하면서 이 아이 한 아이를 돌보는 데에 필요한 양육자, 보호자, 교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육아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부모들과도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작년과 올해의 교사가 달라져도 교육 일지를 보면서 아이에 대해서 교사의 이해는 이어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아이가 혹시 다른 아이에게 맞고 오더라도 부모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키우는 내 아이와 그 다른 아이 모두가 우리의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서로가 성장을 응원하고 문제를 찾아내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한 가정이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아이 하원을 할 수 없으면 그 아이를 데려가서 하원 가능한 시간까지 돌봐주는 이웃이 되기도 하며 서로가 가진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무조건 기관 탓, 무조건 국가 정책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점에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지를 서로 간에 깨닫는 시스템이 되기도 합니다. 다소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아이들과 기관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관계 경험은 부모 자신도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새롭게 정비되는 영유아 기관이 부모들의 자부담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 공동육아와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키워내는 돌봄의 파트너로서 부모와 교사가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이 앞으로의 유보통합에서 바람직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모델로서 공동육아의 방식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 영유아 기관을 어느 부처가 전담하는 것이 나을지, 교사 자격 균일화를 위해 어떤 요건을 신설해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합기관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과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들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듯이요. 많은 논의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다 만들어진 기관에서 부모와 아동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순서가 아니라 논의의 처음부터 과정 내내 당사자로서 부모들이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아동들도 주체로서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양육자, 교사 모두가 보육의 주체라는 공동육아에서는 매우 당연한 명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기존의 유후 쪽에서도 보호 쪽에서도 기존의 기관 양육에서는 굉장히 드문 논의였다라는 것에 오늘 좀 새롭게 놀라움을 만났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어린이도 아이가 사용하고 생활하는 환경과 그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자발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체 모두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부모의 참여를 당연하게 처음부터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사자로 여겨주는 그런 정책 수립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의 시작부터 함께하는 부모의 자리매김을 부탁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육아의 힘과 가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또 교육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는 교육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 성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공동육아의 중심축에 아이가 있다라는 말이 우리가 앞으로 유보통합을 결정할 때에 혹은 유보통합을 해 나갈 때에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와 양육자, 교사 모두가 영유아 보육의 주체라는 명제가 유보통합의 당연한 명제가 되어야 함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